1457년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둡니다. 세조의 엄명은 명확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 삼족을 멸하리라. 하지만 어몽도는 그 금기를 깼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이 장면을 본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감동의 순간 뒤에 숨겨진 그 충신, 어몽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몽도 가문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조라는 절대 권력자의 눈에는 역적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금기를 깬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가문 전체가 산산조각 났고 관군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에 가시면 어몽도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훗날 참배를 위해 만든 가묘, 즉 빈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몽도는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관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어몽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영천 신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아예 성씨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엄씨에서 신씨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몽도는 경상북도 군위 땅에서 조용히 초라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떤 역사 기록에도 그의 죽음은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충신으로 기억되기는커녕 이름조차 지워진 채 사라진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희생이 가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몽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분을 위조하며 숨어 지내는 동안 세 아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은 경북 문경 사곡면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차남은 같은 문경이지만 삼북면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멀리 울산까지 내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연락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한 명이라도 붙잡히면 고문을 통해 나머지 가족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운명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핏줄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장남이 숨어든 문경 사곡면의 작은 마을, 이곳은 훗날 우미리 마을이라 불리게 됩니다. 해발 수백 미터 고지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관군의 눈이 쉽게 닿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바로 그 고립된 지형이 역설적으로 가문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삼형제의 후손들은 각자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수백 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역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선조 때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세조의 피바람이 멈추고 세월이 흐르자 조정 안에서는 단종과 그를 지킨 충신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때 처음으로 어몽도 후손들에게 군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고 현종과 숙종을 거치며 조금씩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어몽도에게 공조 참판이라는 관직이 내려졌습니다. 죽은 지 거의 3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국가가 공식적인 직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명예 회복은 고종대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어몽도에게는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웠다는 뜻으로 국가 최고 수준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그날 밤부터 계산하면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국가가 자신의 폭력을 반성하고 공식 사과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긴 명예 회복의 과정이 완료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국가공인 충신 가문이라는 타이틀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따라붙었고 바로 그 달콤한 혜택이 숨어 살던 후손들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영월 엄씨가 국가급 명문가로 격상되자 조용히 숨어 살던 전국 각지의 후손들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역 면제, 토지하사, 관직 진출의 특혜까지 어몽도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엄청난 혜택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4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던 후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경상도 일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집안에서는 족보를 들이밀며 치열한 적통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집안은 자신들이 장남의 직계라고 주장했고, 다른 집안은 자신들의 족보가 더 오래되었다고 맞섰으며, 또 다른 집안은 구전되어 온 가문의 비밀 기록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선대의 충절을 기린다는 숭고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누가 장남 집안인지를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 난장판을 지켜보던 조정에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체 누가 진짜 적통인지 가려내지 않으면 혜택 분배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혼란을 정리한 것은 다름 아닌 영조였습니다. 그의 판결은 500년 엄씨 가문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종 심판이 되었습니다. 장손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영조는 직접 조사단을 파견해 철저한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각 집안이 제출한 족보와 구전 기록, 마을의 증언까지 모두 수합하여 대조한 끝에 영조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남이 뿌리를 내린 문경시 사곡면 우미리, 바로 우미리 마을이 정통 적장자의 집안이다. 이 판결에 따라 충절서와 서원은 오직 우미리 마을에만 건립되었고, 다른 집안들의 주장은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수백 년간 엄씨 가문의 존재를 알면서도 절대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누군가 캐묻면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미리 귀띔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미리 마을 주민들은 70여 가구 대부분이 영월 엄씨입니다. 따지고 보면 마을 하나가 다 가족인 셈입니다. 이 우미리 마을 입구에는 시계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벽돌을 세어보면 정확히 1457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종이 비극적으로 승하한 해가 바로 1457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엄씨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매년 조상님을 위한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400년을 도망자로 살았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의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